근데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기준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똑같아. 이게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재산세 내는 거랑 주거용으로 재산세 내는 거랑 가액이 달라요. 주거용이 조금 저렴해. 네, 그래서 야 저렴하니까 주거용으로 전환할래? 라고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투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안전하고 똑똑한 경매 투자 전략 세워보세요. 입찰하신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저번에 그것도 유찰됐더라고요. 저희 우리 현장 답사 갔던 오피스텔 아리스타 팰리스. 네, 별로였나 봐. 1억 4천도 별로였나 봐. 이제 그러면 네?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좀 괜찮죠? 그러면 지금 1억 4천에 입찰해도 미납관리비가 한 300 정도 있었죠. 그거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300만 원 내야 하면은 깜짝 놀라지만 그죠? 근데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300만 원 감안해서 입찰 가격을 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이거 명도도 완료된 건데 그 뒤로 누가 가가지고 바꾼 거 아니겠죠? 월세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70만 원은 무조건 나갈 수 있고 초기에는 뭐 이게 그래도 100만 원까지 월세 받던 건데 지금은 원래 오피스텔들이 다 그래요. 오피스텔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새 거잖아. 다 새 거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월세가 조금 비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한 7년, 그렇죠. 7년 정도 넘었어요. 이게 7년 넘으니까 가전제품이나든지 뭐 가구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안 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 1층에 여기 이 건물 말고 바로 옆에 1층 부동산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뭐 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100으로 들어갔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봤을 때 옆에 파크뷰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80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얘 정도 사이즈도 이거보다 조금 작아. 근데 파크뷰 그 오피스텔은 얘보다는 조금 새 거거든요. 대신에 얘는 22년도에 준공 난 거라 이제 3년 된 거고. 아까 그 아리스타 팰리스는 7년 된 거고. 근데 얘가 조금 작아요. 경매로 나와서 낙찰 받은 거. 근데 낙찰은 1억 5천에 됐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이건 1억 4천이니까 월세가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이게 이 정도면 최저가 쓰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명도까지 다 끝났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셨습니다. 별론가요? 오피스텔은 취향이 아니에요? 말을 끝까지 하셔야죠. 뭐 아무튼 지금 이 정도 가격 떨어졌으니까 뭐 전차수까지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더 뭐 공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한 1억 2천 정도면 나중에 여기가 더 감가가 더 일어날 거잖아요. 감가가 일어나더라도 아마 1억 2천 밑으로 떨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월세도 받쳐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1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얘가 1억 2천에도 못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월세 가격이 한 60도 안 돼야 돼. 60도 안 되게 떨어져야 아마 1억 2천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투룸이었잖아요. 그죠? 투룸. 물론 방 하나는 되게 작았는데 그러니까 불당동의 투룸 월세 가격이 60만 원이 깨져야 돼. 깨지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죠? 구불당에 이쪽 있잖아요. 원룸들 있는데 원룸들 많이 지어둔 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원룸 그 조그만한 거 하나도 35 정도 받거든. 좀 컨디션 좀 좋은 건 40까지도 받으니까 원룸도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위치도 훨씬 더 좋고 젊은 친구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이 60이 깨지기는 쉽지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한 그 정도 선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월세를 쭉 받더라도 물론 중간에 공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더라도 나중에 매각할 때 한 1억 2천 정도 경매로 취득했던 가격 정도로만 팔고 나오면 그걸로 이 부동산의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그 수익형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내가 경매로 샀던 가격 정도만 방어해주면 그걸로 난 됐다.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제 샀잖아요. 그럼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다 30% 정도로 계산하고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만 월세를 받으면 벌써 내가 투입했던 투자금은 일단 다 회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이상 뭐 한 6년, 7년 받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매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매각을 할 때 경매가로만 매각을 해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일반 매매로 살 때도 그것만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룸 건물 같은 거 살 때 있죠. 원룸 건물 살 때 가장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것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새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살 때는 좋죠. 살 때는 좋은데 얘가 관리를 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얘가 세월이 좀 흐르면 그 가격이 좀 많이 좀 감가가 되거든요. 그럼 월세 받은 거, 그동안 월세 받은 거랑 내가 팔 때 매매 차손, 손실이 비슷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 그쵸? 그래서 얘는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은 어때요?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 얘는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오피스텔 건물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피스텔 뭐 몇 호 밑에 보면 간판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계시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많진 않죠. 많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계산서도 발행하고 다 하면 그냥 상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오피스텔은 그냥 집 한 채 더 산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 자꾸 늘어나는 거 부담되나요? 집 늘어나는 게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부담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대답을 못 해. 그냥 막연히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이런 생각을 해. 막연한 생각. 그렇지 않나요? 그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 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에? 뭐가 두렵죠? 집이 많아졌는데 공실이 많이 생겨? 그것도 아니죠. 그럼 세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세금? 그러니까 세금은 꼭 얘기하신다니까. 세금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어떤 거? 네? 의료보험. 의료보험 높아지죠. 의료보험을 또 제가 또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료죠? 네, 건강보험료 때문에 연세가 지금 61년생이시거든요, 그분이. 법인 만드셨어요. 61년생인데 법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표로 있으면서 급여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분 뭐 상가도 있고 집도 몇 채 있고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나온대요.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이제 뭐 부동산 살 거 있으면 법인으로 좀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법인으로 받아서 그걸 급여로 받아라. 그러면 건강보험료 많이 줄 거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지금 5만 원 내요, 5만 원. 네. 또 원래는 급여 받으면 국민연금도 내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그죠? 그 국민연금 수령할 때 되니까 국민연금도 납부를 안 해.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진짜 좀 그렇잖아요. 재산 많은 분들, 특히 부동산 많으신 분들이 건강보험료 많이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쵸, 타소득이 있을 때가 또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임대소득, 뭐 배당소득, 뭐 이자소득, 이거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료가 또 그거 계산해가지고 또 이제 부과가 돼요. 근데 재산만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땅
땅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애매하잖아. 여기 뭐 땅에서 임대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상가나 주택 많은 건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들은 뭐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절세가 맞죠? 절세 맞나? 저는 준조세, 그러니까 조세는 아닌데 세금에 가까운 거잖아요. 건강보험료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법인으로 오피스텔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취득할 때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취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까지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을 저도 법인으로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기준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똑같아. 개인으로도 시에서 공문이 와요. 그거 받아보신 분 없으세요?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 중에? 이게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재산세 내는 거랑 주거용으로 재산세 내는 거랑 가액이 달라요. 주거용이 조금 저렴해. 네, 그래서 야 저렴하니까 주거용으로 전환할래? 라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전환해라 라고 안내문이 온다고. 그럼 그때 주거용으로 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포착하는 기준이 지금은 현재는 그래.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진화를 하면 아니 거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잖아.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포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까지 보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게 개인으로도 있고 법인으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피스텔. 하여튼 오피스텔은 약간 뭘 해도 다 애매해 얘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월세 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거는 또 약간 또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본인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때 신청을 하잖아요. 나 월세 냈으니까 이거 세액공제 해줘 라고.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이건 어디에서 또 포착을 하는 거냐면 종합소득세 낼 때 주택 임대 소득을 누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다 정확하게 해?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세 임대 소득을 원래는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2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원래 2천만 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됐었어. 그러다가 야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다 신고해 라고 하는 게 2022년도 전후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3년도까지는 뭐 유예를 하냐 뭐 했었고 지금은 월세 뭐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있어도 신고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된다고 30만 원 받는 것도. 근데 그거는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조금 어려워. 한 채, 뭐 두 채 이런 분들은 어려운데 그거를 포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월세 낸 거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아니 세입자는 자기 월세 냈다고 했는데 임대인, 집주인은 신고를 안 해? 그럼 이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거야 그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세입자가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랑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그 등본? 네, 그거랑 맞아야 돼. 임대차 계약서랑 나 전입신고 여기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이랑 그게 맞아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원룸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소득세 신고 다 물론 잘 하는 게 맞지. 받은 거 다 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일부 이제 안 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전입 안 돼 있는 애도 있을 거잖아. 걔들 거는 포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물론 이거를 개인을 딱 잡아가지고 털면 아주 쉽게 털리지. 계좌 다 나오는데 그걸 못 털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해 사람 그거를. 뭐 하다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맞아. 느낌만 그렇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뭐 건보료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근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주하진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거기 시세가 많이 올랐어. 근데 거기를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주택 이런 거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큰일 난단 말이야. 비과세 못 받으면. 그죠? 오피스텔 같은 건 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는 그냥 다주택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 아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